두 번째 랭킹은 굳히기냐, 뒤집기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1차 컷오프 발표가 내일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당원과 국민들 상대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1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여세를 굳혀가느냐 아니면 국민 면접에서 1위를 차지한 이낙연 전 대표가 뒤집기를 하느냐 이것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약진이 눈에 띄는데요.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월 이번 주죠. 6일, 7일 이틀간의 조사 결과인데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앞에 있는 게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여론입니다. 이재명 지사 32.4,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50.3, 과반에 이르는 그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낙연 전 총리가, 이낙연 전 대표가 19.4%로 상당히 격차를 좁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30.5%의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순위나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아마 비공식적으로 언론에게 결과가 전달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재문 교수님, 내일 1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돼요. 여기서 이재명 지사가 굳히느냐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 등 다른 주자들이 뒤집기에 나서느냐 관심이 높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이재명 지사를 밀어내고 1위로 갈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봐요. 이낙연 전 대표가. 물론 앞으로 이제 그 본경선에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만 말씀드린다면 이번 이제 예비 경선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지사가 1위로 아마 통과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낙연 후보가 어느 정도까지 따라오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본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군요. 또 그렇죠. 하나는 추미애 후보가 어느 정도까지 따라오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 3위가 어떤 정도의 성적을 내느냐가 사실은 본경선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예비 경선에 6명을 통과시키고 끝나는 거지만 본경선에서는 지지율이 탄력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2, 3위 간의 어떤 격차라든지 이낙연 후보나 추미애 후보가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내서 이재명 후보를 추경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또 2위와 3위 간의 간격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을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투표에서는 아마 1위는 뭐 별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할 거고 2위와 3위가 어느 정도 투표율로 그다음에 어느 정도 차이로 따라 붙었느냐 하는 것이 관심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본 경선에서의 추격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민주당 예비경선 토론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특히 이 지사의 이 발언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당신 마녀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닌데요. 그랬더니, 마녀 아닌 거 증명해라. 그래서,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 마녀 사냥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질문 하지 말고,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옵니다. 난 되게 민망했어요. 갑자기 바지를 내리겠다라는 그 표현이 좀 사과를 하시면 어떨까요? 하도 답답해서 근거도 없는 일을 우리 그 토론의 품격을 떨어뜨리니까 지금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바지 운운하는 이런 발언은 좀 하지 말아주시고 국민들께 사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답해서 한 일이긴 합니다만 제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기자 보신 것처럼 이 지사가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바지 발언이 경선 결과에 향후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글쎄요.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얼마나 미쳤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미쳤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게 벌써 10년도 넘은 얘기거든요.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15개월간 김부선 씨하고 같이 사귀었느냐 안 사귀었느냐 그 문제인데 그게 2011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 무려 10년째 계속되는 논쟁이거든요. 그런데 저거는 아까 이 지사가 말한 것처럼 자기는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는 증거는 낼 수가 없잖아요. 그게 맞다는 사람이 증거를 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거보다는 만약에 조금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가 약간의 그 지지율의 보합세라든가 아니면 약간 하락하는 그런 부분을 보인 건 오히려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안 하고 그다음에 예. 약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과거에는 이제 1위가 아니니까 3위일 때는 뭐 남을 공격해서 막 사이다 발언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1위니까 부자 몸조심하는 그 장면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도 좀 약간은 영향을 미쳤을 거다. 오히려 김은선 씨 문제는 별로 저는 영향을 안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지사에게 다른 후보들의 공격이 집중된 상황에서 이 지사의 우군을 자처한 후보가 있었습니다. 바로 추미애 전 장관인데요. 추 전 장관의 공격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했습니다. 이 후보자님은 대부분 직접 뭐 도전하기보다는 그 꽃길만 걸어왔다 이런 세간의 평가가 있습니다. 검찰개혁도 역시 당대표 시절에 검찰개혁 특히 만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야말로 떠넘기고 책임질 텐데 아시는 것처럼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법사위원장 중심의 특위로 운영한 것은 그러나 되지도 않았고요. 지휘도 안 하셨죠. 대치하고 있을 때 그 안기부에 대한 기자들의 항의 성명도 제가 대표 집필해서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된 것은 없습니다. 저도 기억나지 않고요. 네, 예비 경선 과정에서 이 지사를 비판한 반 이재명 진영을 두고 이른바 뭐 반바지 연대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재명 지사와 추미애 전 장관을 두고는 그 이름 앞자를 따서 재미연대다 이런 말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본 경선에 들어가면 이재명 지사 대 반 이재명 진영 간의 합종 연행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의도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것보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아쉬움, 서운함 이런 부분이 묻어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무슨 말이냐면 본인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전 대표도 그렇고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추윤 갈등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저렇게 뜬 거다. 이 추미애 리스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비판과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경선 과정에서 그런 문제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예.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가 결국은 이제 이낙연 지금 후보를 공격하는 쪽으로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게 이재명 지사를 돕는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종 연행이라고 하는 게 의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전선 자체가 이게 본인에 대한 공격을 하는 사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 만약에 누가 이제 본선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뭐 저 세 분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 이재명 지사와 같은 입장에서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낙연 지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 이재명 전선을 꾸리는 하나의 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본선행 티켓은 6장뿐입니다. 내일 탈락자 2명이 결정되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의 후보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한 차별화에도 애를 썼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여성위원장이신 정춘수 위원장님께서 추천을 함께 한국을 골라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완판남인데 오늘은 우리 8분의 후보님들을 완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감자로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귀한 감자, 미래 감자를 모시겠습니다. 사이다 감자를 모시겠습니다. 스마일 감자를 모시겠습니다. 신사 감자를 모시겠습니다. 햇감자십니다. 햇감자. 양관 감자시고 이장 감자님이시고요. 저는 불량 감자입니다. 선배의 정신은 청렴, 희생, 결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7개 시저항 도점에서 재산이 꼴찌입니다. 두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다 모른다는 김두관입니다. 당신은 좀 가져주이소. 네, 내일 과연 6명의 생존자는 누굴지도 궁금하지만 과연 탈락자 2명이 누굴지도 그냥 궁금한데 하종대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물론 내일 결과를 봐야겠죠. 지금도 투표가 진행되니까. 그렇죠. 제가 얘기하면 투표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겠지만. 미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8명이잖아요. 예. 8명인데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자신 얘기했어요. 한번. 나는 둘이 모여도 둘이 다 김두관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 이렇게 한 걸 보면은 가장 밑에서 이렇게 있거든요. 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양승조 후보 같은 경우도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 위에 계세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사선 의원이시거든요, 그분이. 근데도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유력 정치인 얼마나 중앙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뛰었던 유력 정치인이다 이런 것들을 일반 국민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거기에 이제 만약에 한다면 최문순이 이제 강원도지사인데 제가 보기엔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마지막 컷오프 턱걸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하종대 기자의 예상이라는 건 좀 말씀드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봤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여론조사 결과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게 그냥 뭐 하종대 기자의 추측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지사가 가장 앞서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 추미애 전 장관, 정세균 전 총리, 박용진 의원이 그래도 5% 이상대에 전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물론 이번 컷오프는 당원 5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50%이기 때문에 저 여론의 수치가 당원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근데 그 밑에 이제 최문순 지사, 양승조 지사, 그리고 김두관 의원 등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도 당원과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결과는 알 수는 없지만 한번 내일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이른바 쩐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후원금 모금 경쟁인데요. 최대 20억 원까지 모금이 가능한 상황에서 초반 승자는 누굴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요즘 저는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 계좌를 연 이래 참으로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격려를 주고 계십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습니다. 안데스 후원에도 늦게 개설을 했는데요. 예. 오늘 기준으로 9억 원에 가까운 후원금을 모아주셨는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네, 눈물겹도록 고맙네요. 네, 이낙연 전 대표가 15억 원을 모았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고 추미애 전 장관도 5억 원을 넘게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지사는 어제부터 모금을 시작했고 정세균 전 총리는 다음 주 계좌를 연다는데 유재 변호사, 예. 이 후원금 모금 상황을 보면 일반 여론조사에서 알 수 없는 어떤 지지층의 충성도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실제로 아무한테나 우리가 돈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라야 돈을 주는데 일반 여론조사로는 이제 그 정도의 강력한 그 마음이 잡히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15억 원을 모았고 추미애 전 장관이 벌써 뭐 5억도 넘게 이렇게 모았다는데 사실 이번 예비 경선 기간 동안 그 TV 토론회 같은 걸 지켜보면 이 두 분이 가장 돋보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이른바 이제 바지 논란과 그리고 기본소득 그 공약이 후퇴한 거 아니냐, 말 바꾸기 논란으로 이제 안정감이 좀 흔들리는 가운데 그 이낙연 전 대표가 특유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치고 올라갔고요. 또 추미애 전 장관은 그 이낙연 전 대표를 이제 때리하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동반 그 인지도라든가 지지율이 상승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본 경선으로 진입하면 지금 민주당 본 경선 같은 경우에는 50%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1등과 2등을 다시 뽑아서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끔 룰이 돼 있는데 예. 그 룰이기 때문에 그 결선 투표에 앞서서 주자들 간 합종 연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본 경선에 이르러서도 이런 그 후원금 모금 액수는 그 주자들 간의 합종 연행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하종대 기자 앞서 류 변호사가 잠시 짚어주긴 했지만 앞으로의 구체적인 본 경선 일정이 좀 궁금해요. 예. 이제 7월 11일 날 드디어 예비 경선이 끝나면 현재 8명의 주자가 6명의 주자로 이제 압축이 됩니다. 이게 내일이죠. 예. 그 이후에 이제 드디어 본선이 시작되는데요. 본선이 시작되면은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듯이 지금 각 후보들이 모두 선거인단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집을 하고 있는데 각자 자기를 찍을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하는 거죠. 예. 그 모집이 1, 2, 3차에 걸쳐서 나눠져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2차에 걸쳐서 저걸 나눠서 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3차에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다르게 투표 날짜도 다르고 그리고 그거 중간에 개표하는 날짜가 8월 15일, 8월 29일, 9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9월 5일이 되면 전날이 바로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순위 경선을 하는 날이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 순위 경선을 지역을 돌면서 11차례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대전, 충남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쭉 전국을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데 9월 5일 날에는 1차, 2차, 3차 것까지 모두 다 더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개표를 하게 되는 거니까 9월 5일 날 한 번 마지막으로 개표해서 본선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 만약에 1등이 50%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9월 10일 날 1등과 2등만 다시 나눠가지고 결선 투표를 해서 9월 10일 날 확정이 되게 됩니다. 네.
네, 본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복병이 있습니다. 진통 끝에 본선 일정을 연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다시 한번 본선 연기론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당 선관위는 코로나 확산으로 9월 경선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순회 일정, 그 순회 일정 속에서 대의원 등이 현장 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난리통에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경선 연기에 반대했던 박영진 의원도 정부 방역 지침을 고려해서 미룰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이낙연, 정세균 두 후보는 앞서서도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이재명 지사 쪽은 이미 정해진 원칙, 전면, 비대면 경선을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되 비대면 경선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하종대 기자, 예. 이 문제는 다시 불거진다 그러면 또 한 번 내용에 입자일 텐데 어떻게 정리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워낙 코로나 상황이 너무 유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어느 누구도 이거를 비대면인 상황이 더 많은 차지를 할 그 비율이 차지할 거고 현장에서 지금 체육관 대형 체육관 같은 걸 모아가지고 11차례에 걸쳐서 지역을 돌면서 거기서 대의원들이 나와서 현장 투표하고 뭐 지금 그 전에는 얘기를 보면 뭐 부부젤라도 허용해서 아주 국민들한테 그 관심을 모으겠다. 지금 관심이 좀 떨어진 상태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그런 것들은 오프라인 행사는 아마 취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각 캠프에서도 온라인으로 많이 사람을 모집하고 그리고 투표를 하는 것도 그냥 온라인으로 만약에 자기가 직접 투표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갑니다. ARS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의원만 저기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대의원들도 제가 보기에는 ARS로 할 수 있고 모두 자기가 직접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이번 대선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가 대선 경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하종대 기자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